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죠? 4일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네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올리고 싶은데 지금 붓도안 가기 때문에 제 사정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놈의 코빗 정말 주워 패버리고 싶네요. 현재 이곳 민다나오에서도 붓도안시티는 이제 도로에 사람들도 제법 다니고 평생월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레스토랑을 하기에 매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시내를 돌아보지만 다른 오픈한 레스토랑도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토일날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적자 운영이고요. 저희 레스토랑도 다시 오픈을 했다가 지금 문을 다시 닫은 상태예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을 못 찾겠네요. 오늘 영상은 촬영한 게 없고요. 사진을 좀 모아서 올려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곳은 작년까지 5년 동안 제가 운영하던 수리가오 나이트클럽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공들인 탑들이 하나씩 두 개씩 무너지는 걸 느끼고 이 사진을 보고 있자니 왠지 가슴이 찡하고 그립네요. 제가 필리핀 와서 열정을 많이 들였고 정든 곳입니다. 나이트클럽 스토리는 다음에 차차 하고요.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민다나오 중에서도 수리가오에 제가 정착하게 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수리가오에 도착을 하고 우리는 도착을 하자마자 작은 호텔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앞으로의 맞을 돈벼락을 생각하며 맥주와 함께 수리가오에서 즐겁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게 수리가오에서의 마지막 호텔 생활이란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리가오까지 오는 내내 어떻게 할 건지 수리가오에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찍 일어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호텔비와 식사비는 사치였으니까요. 저는 이 일이 장기간이 걸릴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몇 군데 집을 보고 옵션 있는 집을 골라 무조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유니시티라는 중국제 생활용품을 파는 곳에 들어가 주방 도구 등 생활 필수품을 사고 필리핀 라면을 잔뜩 샀습니다. 그 당시에 수리가오에는 한국 식품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집에다 갖다 놓고 해가 진 저녁이 돼서야 그들이 있는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그들에게 말하죠. 자, 저희 집에 가자고요. 그들은 황당해 합니다.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호텔을 떠납니다. 그게 그들에겐 수리가오에서의 마지막 호텔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집에는 가정부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옆 건물에 살았는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청소 좀 도와주고 집안일 좀 도와줄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도우미를 같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라면서요. 그들은 정말 놀라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리가오에서의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세 남자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집에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필리핀 라면을 잔뜩 먹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수리가오라는 곳은 하루에 전기가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 8시간이 무조건 매일 오전 아니면 오후 이런 식으로 전기가 단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선 스케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처음엔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덥고 습하며, 그래도 낮에는 밖에라도 나가 그늘을 찾아 바깥바람에도 쐬어보지만, 저녁에는 사방에 불빛 하나 없고 어두워서 밖에 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긴요, 단전이 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물도 잘 안 나와요. 참 사람 잡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수리가오에 살며 우리가 민물장어 치어를 찾는다는 걸 수리가오 사람들에게 한 명, 두 명씩 알리기 시작하며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 거예요. A 사장은 필리핀에서 3년인가 4년을 살며 필리핀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또한 B 사장도 필리핀에 6년인가 살고 있으며 와이프와 애들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A 사장은 영어로 기본 대화는 좀 하는 듯 보였고, 그런데 반해 B 사장은 영어, 비사야, 따갈로그 전혀 현지인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지내며 전 알게 됐죠. B 사장이 왜 A 사장을 데리고 여기를 왔는지요. 그렇게 같이 사니 그들에 대해 하나둘 그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B 사장이란 사람은 아예 와이프가 B 사장이 현지말을 배우는 걸 포기하고 부인이 한국말을 배워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부인은 술집 아가씨였고요. 마닐라 어느 술집에서 만났더라고요. A 사장 또한 저에게는 부인이 호텔 경영학과 나와서 호텔에서 부인이 일할 때 만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술집 아가씨였고 술집에서 만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나 그게 저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조금의 선입감은 있었지만요.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시간이 더 지나면서 보니 이 사람들은 그냥 다바오 시내에서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하는 일도 없고 별다른 필리핀에서의 사업이나 일에 대한 경험도 없는 것 같았고, 지금 하는 일도 없고, 필리핀 사람들과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6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어떻게 보고 살아왔는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것도 처자식까지 먹여 살리며 가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이 된 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어 외로움을 덜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내며 저는 그들에게 돈이란 건 준 거 없어요. 그냥 한 집에서 먹고 사는 생활비만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많은 걸 제시했지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좀 넘은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요, 금 이야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들이 금기를 찾으러 어디를 갔었고, 다 캤는데 방군들한테 뺏기고, 다 캤는데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묻어놓았다는 등, 아직도 어디에 가면 금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자기가 장소를 다 안다는 등,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시작할 수 있다는 등,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수십 톤의 금바 이야기는 백금박, 각종 보석,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전쟁 중에 가라앉은 곳, 어떻게 하면 그걸 건질 수 있다는 등, 내가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몇천억은 돈도 아니고요. 계산해 보면 조단위, 경단위예요.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만 쳐줬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냥 헛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은
장어 같은 건 별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이 좀 넘어서인가 집에들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조심들 다녀오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예상했죠.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도 안 했고요. 그렇게 몇 달, 한두 달이 지났나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거기 수리가오에 살고 있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네, 살고 있습니다. 왜요? 물으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시네요? 자기 생각엔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금을 다 캤는데 운송할 차나 경비가 부족하다며 다 끝나고 한몫 떼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냥 사장님 다 쓰시고요. 혹시나 뵙게 되면 제가 술은 한 잔 살 수 있어도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혼자 남아 수리가오에 살아가며 수리가오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장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수리가오 델로테, 수리가오 델서, 온 수리가오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시내와 좀 가까운 곳엔 시멘트로 수조를 지어주고 산소 공급기를 사다주며 장어를 잡으면 그곳에 보관해 놓고 연락을 주면 제가 사가겠다고요. 치어가 됐든 큰 장어이든 다 사가겠다고 했죠. 수리가오뿐만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 장어를 찾아 민다나오를 다 헤매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개월이 지나 장어 찾아 산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장어 치어가 15cm 미만이 수출되는 건 불법이었고요. 작은 실치들을 때로는 열대 관성으로 속여 반출하는 등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여기저기서 역시 필리핀에서도 뉴스가 많이 터진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어 찾아 산말리는 끝이 나게 되고요. 매일 반복되는 저녁 5시가 되면 어두워지기 전에 밥을 먹고 머리맡에는 비상용 랜턴과 물과 전화기를 충전해 놓고 영어 학습기를 틀어 놓고 침대에 누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정전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잠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제가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를 시작하게 됐고 사채 이자는 얼마이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